미래자동차 프로젝트 실습을 담당할 고은국 교수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교과목 학습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계획입니다. 문명의 이기 중에서 자동차만큼 우리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그 소유함과 사용 관리에 따라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현실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자동차 사고 위험을 위험단체를 통하여 분산시키고 전가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위험 중에서 특히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고 내가 막상 또 다 이런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자일 때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보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고가 나면 어떠한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보고 사고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동차 사고의 피해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용도가 있겠죠. 우리가 출퇴근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사업용인지 이런 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에 따른 분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고 보상이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사고와 이제 보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동차 사고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교통 이용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 보시면 자동차 사고의 유형을 교통 이용 주체에 따라서 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차와 차의 사고, 차 대 차 사고겠죠. 차 대 차. 그 다음에 차와 보행자의 사고. 이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끼리, 차와 차대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차와 또 오토바이가 부딪힐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과 사람, 보행자와의 또 이런 사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죠. 여기 지금. 근데 이 이륜차는 오토바이겠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봅니다. 차로. 그래서 여기 틀리죠. 그래서 어, 이 그런데 이 보면 경제 규모라든가 소득 수준, 자동차 대수 등에 따라서 이제 교통의 이용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유형들 발생비를 달라진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예전에 10년 전에는 교통 이용 주체별 자동차 사고 유형은 차와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비율이 훨씬 높았던 반면에 현재는 교통 이용 주체별 자동차 사고 유형은 차와 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10년 전만 해도 차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았죠. 요즘 우리나라도 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많다는 얘기는
사고 날 확률이 많겠죠. 그 다음에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잖아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차와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유형에 따른 보험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유형의 변화는 자동차 보험 내용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차와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경우 자동차 보험은 배상 책임, 대인 배상이 있고 대물이 있겠죠. 사고 났을 때. 대인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요. 대물은 차가 파손이 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겠죠. 이 주요한 보험 내용이 되지만 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탑승자 중심인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보험의 내용이 된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의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의 보험이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컨대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이 그것인데요.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여기도 좀 이런 사고 나왔지만 또 무보험차에 대해서 보상도 해줍니다. 저희가 왜냐면 요즘 거의 다 보험 들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대포차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됐을 때 이거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 피해 유형입니다. 유형 보시면 첫 번째가 자동차 사고를 피해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운전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이 다치거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물적 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이나 재물을 손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 재산을 손상하는 경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적 사고 그러면 운전자 및 피보험자 사상사고, 다치거나 죽는 사고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상사고, 다른 사람 사상사고 이렇게 어쨌든 인적 사항이 나게 되면 어쨌든 여기 인적 사항이 제일 큰 문제죠. 대부분 물적 사고야 뭐 차야 수리하면 되죠. 사람 다치면 뭐 여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이 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고 항상 잘한다 내가 뭐 운전을 잘한다는 이런 자만심보다는 항상 방어 운전을 항상 생각하고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물적 사고입니다. 물적 사고. 물적 사고는 자기 자동차 손상 사고. 내 차죠? 자차. 자차 손상 사고고요. 운전자 및 피보험자의 재물을 손상 사고. 재물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 사고. 그래서 물적 사고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끼리 부딪히면 운전자, 피보험자 재물 손상이 되겠지만 내가 차가 아니고 내가 졸다가 뭐 가드레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보도를 튀어와서 뭐 인도에 있는 걸 부서뜨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거 재물을 손상시키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피해 유형과 보험의 종목이 납니다. 그래서 담보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길게 써놨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 내용에 따라서 보험 종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및 피보험자 사상사고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 상해의 보험 종목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상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 대인 배상에 대인 1가 있고 대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며 자기 자동차 손상 사고는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 손상 사고는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 보험 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자차가 있습니다. 자기 차 여기 자기 차량 손해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자차를 드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차가 신차일 때, 차 뽑은 지가 몇 년 안 된 차들은 가입이 되겠지만 5년 이상 지나면 아마 자차를 많이들 빼실 겁니다. 왜냐면 자차에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차 보험료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많이 빼고 신차일 경우는 자차를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고 나면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의 이제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용 용도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용도에 따라서 사고 발생률 등의 차이가 있고 또한 담보해야 할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용도가 여기 업무용하고 출퇴근용하고 사고 날 확률은 업무용이 더 많겠죠. 그만큼 운행을 많이 뛰다 차가 어쨌든 도로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보험료, 영업용 같은 경우는 개인용보다는 영업용 같은 보험료 그래서 더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보면 뭐 1인 한정이 그 보험 들다 보면 1인 한정, 부부 한정, 뭐 나이 이런 나이 연령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폭을 조금만 적게 예를 들어서 1인 한정이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죠. 누구나 다 모는 그렇게 종합보험보다는 개인 한 사람 아니면 부부 한정 아니면 뭐 나이를 이렇게 설정해서 몇 살까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아니면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영역을 운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운전자 범위를 줄여놓으면 보험료는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 대신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게 폭을 넓혀 놓으면 보험료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개인용 이제 자동차 이제 보험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이죠. 비사업용 승용차가 가입 대상입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승용차는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끌고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겠죠.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소유 승용차는 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승합차. 자, 승합차는 이게 뭐 7인승 이상이든가 뭐 그런 차들 있죠. 여러서 타는 거. 화물차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많이 타는 거나 이런 화물차들은 개인용 보험에 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용차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승용차를 말하므로 10인승 이하 의 승용차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인승 이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스타렉스 9인용 이하서부터는 개인용 되겠지만 11인승 뭐 이런 것들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하를 10인승 이하라는 거요. 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보험 집단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달리하기 위해 출퇴근용, 출퇴근용 및 가족용,
개인 사업용, 기타 용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을 보게 되면 업무용 자동차 보험입니다.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와 관용 자동차가 가입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와 관용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모두와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자동차 중 승합차물차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비사업용 자동차 중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동차는 모두 영업용, 그러니까 업무용 자동차에 가입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겠죠. 그래서 주로 영업용 자동차에는 뭐 시내버스가 있고요.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 택시, 개인 및 법인의 화물차, 그 다음에 렌트카,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소유이든 법인이든 간에 모두 영업용 보험에 가입이 해야 됩니다. 모두 영업용 가입.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업자라든가요. 자동차 탁송업자, 운반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 자동차 판매, 딜러들, 자동차 세차업자, 자동차 검사, 대행업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취급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우리가 여러분 공업사 일반 아시는 공업사 같은 데다가 아니면 몰라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왜? 자동차 이제 검사 같은 거 대행 맡겼을 때 이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사고 났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그 다음에 이륜차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 얘기죠. 오토바이 가입 대상인데요. 이 오토바이 가입 대상 오토바이 사고 무척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배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때문에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도로에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륜차 보험에 들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보험료도 비싸고 이륜차는 원래 사고도 많이 나요.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오토바이 보험을 든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새로 사서 보험을 들 때 자동차 같은 거 200만 원 넘어버립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운전 경력도 짧거니와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높게 책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륜차는 100이나 50cc 이상, 49주면 온도기 장치 자전거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자동차 손해보호 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강제보 가입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꼭 보험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관 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외화 표시 자동차 보험은 보험 약관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와 보상 금액 역시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신체 상해 배상 책임과 재물 손해 배상 책임, 차량 손해를 기본 담보 내용으로 하며 의료비, 의료비인 거는 장례비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담보는 특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용도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담보에 따른 한번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담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첫 번째, 일반형의 기본형 자동차 보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을 말하고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대물배상 1과 대물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을 기본적으로 담보한 가능한 보험이다. 기본 보험 말 그대로 기본. 최소한 요금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보험을 기본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보험이 있습니다. 플러스형 자동차 보험은 일반형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피보험자 등의 직접 손해 보상을 한층 보완한 보험입니다. 일반형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의 부상 보험금은 상해 급수에 의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이 지급이 대상이 되는데 비해 플러스형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상해 급수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액 내가 얼마를 들었다 그러면 그 가입액에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에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이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요즘은 차량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라든가 뭐 인적 사고 했을 때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기본형 말고 이렇게 하나씩 플러스형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도 많이 운전자 보험도 이런 쪽에 들어가겠죠. 운전자 보험 이런 거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에서 일반형 자동차 보험은 수리비 등을 직접 손해만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비해 이 플러스형 자동차는요. 렌트 비용, 운반 비용, 자동차 차량 점검 비용, 전선 비용 등과 간접적인 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이제 고급형 자동차 보험은 자유로운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따라 플러스형 자동차 보험보다 더 고급화된 자동차 보험이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피보험자 피해자 위주의 자동차 보험이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학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이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점검원의 기본 사항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점검원은 항상 신도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돼요.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뭐냐 하면 차량을 점검하기 전에 점검원은 기본적으로 자, 목장과 펜전 등 드라이버를 그 다음에 반사격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검원에 항상 이런 게 있어야 차량이 들어왔을 때 점검할 수가 있겠죠. 목장갑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패널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면의 먼지라든가 기름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차 실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점검은 자신이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요. 특히 엔진룸 내부겠죠. 안을 점검할 때는 엔진의 열에 의한 안전사고, 화상행 이런 걸 방지하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전등입니다. 점검 장소나 점검 부위에 따라 손전등이겠죠. 우리 후레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량의 주차 위치 주의 어두워서 사고 수리 차량의 경우는 외판의 교환이나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특히 엔진룸 내부를 확인할 때 이런 것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 사고 차량의 외부의 조립된 상태를 확인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 내부 부품의 교환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반사경, 차량 하체, 하부 같은 거 있잖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반사경을 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원의 이제, 자세입니다. 점검원의. 우리가 차량을 점검할 자세. 자신이 차량을 구입한다는 입장에서 차량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품자가 개인일 경우에, 그러니까 출품자는 본인 경험자한테 맡긴 사람이겠죠.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오감에 의한 육감으로 이제 평가한다고 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감각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점검원의 실수나 평가 항목의 누락 방지, 고객의 신뢰를 위해서 정확한 표준적 수준에 의한 기본을 지키는 평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과 평가 기준 및 평가 기술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평가점을 산출해야 되겠죠. 뭐 가격을 후려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로 고객에게 지루함을 줘서는 안 되겠죠. 맡겼는데 뭐 하루 종일 그냥 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평가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류 발생 원인들이 보시면 평가원 자신의 실수한 것. 두 번째, 주의력 부족이나 내가 주의 있게 안 보든가 아니면 상품 지식이 부족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감각이나 선입견에 따라서 미리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평가에 있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품자의 사정으로 점검 시간이 부족, 전체를 점검하지 못했을 경우, 차량의 점검의 기본 순서 업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 기준의 적용 방법에 실수한 경우들이 정평가 오류 발생 원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2주차 1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